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 검찰총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반부패 정책협의회를 주재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은 상당 수준 이루었다며 이제는 수사와 기소 과정에서 인권과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부패 정책과 관련해 법무부는 전관 특혜 근절 TF팀을 꾸리고 선임계 없이 변론하는 몰래 변론 처벌을 강화하는 등 대책을 마련합니다. 교육부는 이달부터 국세청 등과 함께 입시 컨설팅 학원 특별 단속에 나서고 인사혁신처는 퇴직 공직자 취업 심사를 강화합니다. 아내를 폭행해 숨지게 한 유승현 전 김포시 의회 의장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수법이 잔인하고 가족 간 윤리를 깨트려 중형을 내린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단계적 관세 철폐에 합의했다는 중국 외교부 발표를 백악관이 전면 부인했습니다.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 담당 국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1단계 무역 합의 조건으로 관세 철회에 합의한 적이 없고 이런 합의를 할 사람은 트럼프 대통령뿐이라고 말했습니다. 홍콩에서 시위 도중 건물 3층에서 떨어져 뇌사에 빠진 대학생이 결국 숨졌습니다. 홍콩 시위 발발 이후 첫 공식 사망자인데 경찰의 강경 진압에 대한 반발이 더 커지면서 시위가 격렬해질 전망입니다. 겨울의 시작을 알리는 입동을 맞아 전국 곳곳에 아침 기온이 영하로 떨어졌습니다. 서울은 올가을 첫 얼음이 얼었고 충청, 영남 일부에는 한파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이번 추위는 내일 아침까지 이어진 뒤 오후부터는 풀리겠습니다. 뉴스큐 다시 시작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 정책협의회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퇴 이후 처음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을 만났습니다.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을 거듭 강조하면서도 정치적인 중립성은 상당 수준 이루어졌다고 평가하기도 했는데 특히 윤석열 총장이 아닌 다른 총장이 나와도 흔들리지 않는 공정한 시스템을 정책시켜야 한다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검찰은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서는 상당 수준 이루었다고 판단합니다. 이제 국민들이 요구하는 그 이후의 그다음 단계의 개혁에 대해서도 부응해 주기 바랍니다. 이제부터의 과제는 윤석열 총장이 아닌 다른 어느 누가 총장이 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공정한 반부패 시스템을 만들어 정착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패에 엄정히 대응하면서도 수사와 기소 과정에서 인권과 민주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완성도 높은 시스템을 정착시켜 주기 바랍니다. 네, 오늘 열린 반부패 정책협의회 이 자리에서 법무부가 전관 특혜 근절 TF팀을 꾸려 운영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법무부는 공정한 사법권 행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TF팀을 구성하고 공직 퇴임 변호사에 대한 실효적인 전관 특혜 근절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F팀은 법무부 산하 법무실장을 팀장으로 대한변협과 검찰 등 내 외부 전문가 10여 명으로 구성이 되며 내년 2월까지 신속 추진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관련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정경심 교수를 구속 후 6번째 소환했습니다. 오늘 11일 정 교수의 구속 기한 전에 검찰이 기소 방침을 밝힌 만큼 사실상 막바지 조사로 보입니다. 정 교수 건강 문제 등으로 수사가 지연되면서 조 전 장관 소환도 다음 주로 늦춰질 전망입니다. 박기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날 조사에 불출석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사흘 만에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구속 이후 6번째 조사입니다. 앞서 정 교수는 여러 차례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검찰 소환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구속 전부터 뇌종양과 뇌경색 진단서를 제출하는 등 건강 문제를 호소해왔는데 구치소 수감 이후 눈 건강도 나빠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지금까지 조사를 토대로 정 교수를 구속 기한인 오는 11일 전에 기소할 방침입니다. 건강 문제로 번번이 불출석하고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정 교수의 조사 태도 등을 고려하면 사실상 기소 전 마지막 조사가 될 전망입니다. 검찰은 이런 가운데 사흘째 조사에 불응하고 있는 구속된 조 전 장관의 동생 조모 씨의 구속 기한을
오는 19일까지 연장했습니다. 이재관 심은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조사 시기에 쏠립니다. 정 교수 등의 조사 지연으로 오는 11일 정 교수 기소 전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던 조 전 장관의 소환도 다음 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최근 조 전 장관 서울대 연구실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 자료 분석과 조 전 장관의 금융거래 내역 추적에도 물리적인 시간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오는 11일 정 교수의 구속 기한과 상관없이 조 전 장관 소환 일자 조율에 나설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조 전 장관 소환 시기와 방식에 대해선 아직도 결정된 게 없다며 신중한 입장입니다. 비공개 소환 방식이 유력하지만 공직자 출신인 만큼 조 전 장관 측에서 공개 소환을 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YTN 박기환입니다. 어제 북한 주민 2명이 판문점을 통해 북으로 송환된다는 사실을 현직 JSA 대대 중령이 청와대 고위 관계자에게 문자로 보고한 사실이 논란이 됐는데요. 보고 체계 무시, 보안 부실 지적이 끊이지 않자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직접 경위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지난 7일 국회 예결위 회의장. 김유군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에게 온 휴대전화 문자가 언론에 포착됐습니다. 북한 주민 2명이 북측에 송환된다는 내용에 국회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확인 결과 김 차장에게 문자를 보낸 사람은 현직인 JSA 대대 A 중령이었습니다. 하지만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북한 주민들의 송환을 몰랐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주민 2명을 북측으로 송환 예정인 사실 알고 계시죠? 예, 언론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에 대해 정 장관 패싱 논란이 일자 국방부가 해명에 나섰습니다. NLL을 넘어온 북한 선박을 납포하고 예인하는 군사적 조치에 대해선 정 장관이 보고받았지만 이후 북한 주민 관련 부분은 군사 조치가 아니므로 국방부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JSA 중령의 보고 체계 무시 논란에 문자 보고 등 보안이 부실했다는 지적까지 나오자 국방부는 결국 경위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정경두 장관이 직접 조사를 지시했다며 안보지원사령부가 보안 조사를 포함해 A 중령이 김 차장에게 문자를 보낸 경위를 들여다볼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통일부는 추방된 북한 주민 2명이 타고 온 오징어잡이 배를 북측에 인계했습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동료 16명을 살해한 북한 주민 2명을 추방한 사건과 관련해 정부가 북한 주민이 타고 온 선박도 북한으로 인계했습니다. 통일부는 오늘 오후 동해상에서 북한 주민 2명이 타고 왔던 선박을 40여 분에 걸쳐 북측에 인계했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는 또 국내에 입국한 탈북민을 범죄 혐의를 들어 바로 추방한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이번 사례를 일반적인 탈북민에 대해 적용하는 건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반박했습니다. 문중 시제 중에 불을 질러 10여 명의 사상자를 낸 80대 노인이 범행 전날 미리 휘발유를 준비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이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살인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이성우 기자입니다. 문중 시제 중 불을 질러 1명이 숨지고 10명을 다치게 한 80살 A씨. 경찰은 범행 직후 음독해 병원으로 옮겨진 A씨 상태가 나아졌다는 의료진 소견을 받아 병원에서 조사를 벌였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오래전부터 있었던 종중 땅 문제로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과거 A씨는 종중 땅을 임의로 팔아 처벌받는 등 종중원들과 갈등을 빚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가 방화에 사용한 인화물질은 휘발유로 확인됐습니다. 범행 전날 증평군의 주유소에서 휘발유 9리터가량을 산 뒤 용기에 담아 시제에 갖고 오는 등 방화를 미리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종중원 20여 명이 시제를 지내고 있었습니다. 계획적이 아니면은 그 기름을 산에 뭐하러 갖고 왔겠어요. 어디다. 저 경황이 없어갖고 그냥 내려왔는데 어디 통에 담아왔겠죠. 뭐. 경찰은 A씨가 종중원들을 숨지게 할 목적으로 휘발유를 미리 준비한 것으로 보고 살인 혐의 등을 적용했습니다. 또 휘발유 구매 장소 등을 추가 확인해 A씨 진술이 맞는지 검증할 예정입니다. YTN 이성우입니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전두환 씨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명의로 숨겨놓은 재산까지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청장은 오늘 국회 기획재정위 전체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이
국민 분노가 크지만 전 씨의 은닉 재산을 찾으려는 세무당국의 노력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이같이 답변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쯤 서울 용산구 용산 아이파크몰 내 CGV 영화관 매점에서 불이 나 관객 300여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소방당국은 매점 안에 있는 튀김기계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수출을 규제한 일본과의 무역 분쟁이 벌써 5달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WTO 제소 절차에 따라 오는 19일 두 나라가 한 달여 만에 2차 양자 협의를 할 예정인데 이번 논의 결과가 무역 갈등의 분수령이 될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핵심 부품에 대한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시행 100일째이던 지난달 11일 한일 양국은 무역 분쟁 절차에 따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처음으로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았습니다. 그러나 첫 만남은 뚜렷한 해답을 내지 못한 채 논의를 이어가자는 뜻만 확인하는 선에서 그쳤습니다. 한 달여 만인 오는 19일 2차 협의가 열립니다. 2차 협의는 1차 협의의 연장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국이 서로 합의할 수 있는, 조기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지 그것을 모색을 해보는 것이 이번 2차 협의의 주된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협의는 평행선을 달리는 두 나라가 분쟁 조정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일본이 국가 안보상의 이유라는 논리로 수출 규제를 합리화하는 주장을 계속한다면 본격적으로 재판 절차에 들어가는 것이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2차 협의에도 불구하고 어떤 그런 조기 해결 가능성들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에는 협의를 위한 협의를 계속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11월 11일이 도과하면 언제든지 패널 설치 요청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WTO 분쟁 절차에 따라 전문가 3명으로 구성된 패널, 즉 재판부를 설치하고 심리를 거쳐 1차 판단을 가리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과정에 걸리는 기간만 1, 2년인데다 결과에 불복해 상소할 경우엔 3년 이상으로 장기화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결국 이번 2차 양자협의에서 두 나라 간에 벌어진 틈새를 얼마나 줄일 수 있을지가 앞으로 한일 무역 분쟁의 향방을 가늠할 잣대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네, 술집 안에서 성행위를 하고 이를 구경할 수 있도록 한 퇴폐업소가 적발됐습니다. 그것도 학교가 있는 주택가에서 버젓이 영업을 했는데 SNS를 통해 은밀하게 모집한 회원이 2,000명에 달합니다. 오태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찰이 일반 음식점이라고 적힌 가게 안으로 들이닥칩니다. 어두컴컴한 조명과 술을 마시는 탁자가 놓였습니다. 다른 쪽에는 침대와 샤워 시설까지 보입니다. 일반 술집과 다른 이곳은 이른바 관전클럽이라고 불리는 변종 퇴폐업소입니다. 여러 명의 남녀가 서로 파트너를 교환해 신체를 만지거나 그 모습을 구경했습니다. 그 게임을 통해서 옷을 벗는다든지 벌칙에 걸린 사람들은 성관계를 한다든지 서로 동의를 하고 성관계를 가지고 업주는 그 성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알선을 유도하는 형태로 진행이 됐었습니다. SNS를 통해 손님을 모았고 관리 회원만 2,000명에 달했습니다. 심지어 인근에 학교와 유치원이 있는 주택가에서 버젓이 영업했습니다. 시장에 있으니까 밤으로 올라가니까 뭐 밤으로 가는 사람인지 알지 뭐 올라가는 생각도 못하지. 옷도 안 나오고 간판 영상이 우리가 저기 뭐 장사한다는 거는 또 몰랐어요. 적발된 업주는 클럽을 찾은 이들에게 참가비 명목으로 맥주 2병에 15만 원을 받았습니다. 경찰은 비싼 술값에 성매매 가격이 포함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영리를 목적으로 성행위 장소를 제공하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 등으로 업주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하지만 퇴폐업소 회원들은 성행위를 해도 대가로 돈이 오가지 않으면 성매매나 공연음란죄 적용이 어려워 처벌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YTN 오태인입니다. 오늘 오후 2시쯤 경남 진주시 국제농식품박람회장에서 관람용 열차가 커브길을 돌던 중 쓰러졌습니다. 이 사고로 열차에 타고 있던 어른 4명과 어린이 3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CCTV에 촬영된 흐릿한 자동차 번호판을
컴퓨터로 선명하게 만들어서 차량 번호를 찾는 장면이 등장하고는 하죠. 허구의 이야기였던 이런 기술이 진짜로 가능해졌습니다. 함께 보시죠. CCTV 화면 속 먼 데서 찍힌 차 번호판을 확대하니 숫자가 뭉개져 보입니다. 숫자 부분을 지정해서 번호판 복원 작업을 거치면 인공지능이 자동차 번호를 판별해서 알려줍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개발한 인공지능 차량 번호 복원 기술입니다. 전문가가 일주일 동안 달라붙어야 실마리를 얻을 수 있었던 작업을 인공지능 AI는 10분 만에 해결했습니다. 최근 경찰대학교가 주최한 CCTV 화면 차량 번호 식별 대결에서 이 AI 프로그램이 연구원 등 30명을 가볍게 이겼다는 소식입니다. 보복 관세를 단계적으로 철회하기로 합의했다는 중국의 발표 하루 만에 미국이 이를 부인하고 나섰습니다. 1단계 타결을 앞둔 미국과 중국이 관세 철회 폭과 시기를 놓고 치열한 줄다리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성웅 특파원입니다. 중국 정부는 최고 30%의 추가 관세를 양국이 동시 철회해야 1단계 무역 합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나아가 미국과 단계적으로 추가 관세를 없애기로 합의했다고도 밝혔습니다. 各自核心关切进行了认真建设性的讨论，同意随协议进展分阶段取消加征关税。 하지만 미국 백악관은 중국의 이런 주장을 부인했습니다. 1단계 합의의 조건으로 관세를 철회하기로 합의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반대로 관세를 지렛대로 수출 대국인 중국을 굴복시키겠다는 것이 미국의 기본 전략입니다. 기술의 강제 이전 금지나 지적재산권 보호, 금융 개방 등도 모두 관세를 무기로 압박하고 있습니다. And they want to make a deal because those tariffs are giving us millions of dollars and billions now, billions and billions of dollars. We're taking billions and billions of dollars. 미국은 관세 철회의 대상 품목과 시기를 가지고 중국과 막판까지 협상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5천억 달러가 넘는 모든 중국산 수입품에 추가 관세가 붙어 있어 절충의 폭은 넓은 편입니다. 첫 번째 합의부터 관세 철회를 보장받으려는 중국과 끝까지 관세 카드를 놓지 않으려고 버티는 미국의 줄다리기는 1단계 합의 타결 직전까지 계속될 전망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성웅입니다. 네, 알츠하이머를 핑계로 재판장에 출석하지 않고 있는 전두환 씨를 풍자한 시사 캐리커처 작품인데요. 전시가 재판장 대신에 골프장에 등장했습니다. 샷은 호쾌하고 정교했으며 타수 계산도 정확했다고 하죠. 하지만 기력 넘치는 스윙보다도 공분을 사고 있는 대목은 광주랑 무슨 상관이냐는 그의 태도가 아닐까 싶은데요. 한평생이 망언이라는 조소도 들려옵니다. 광주 학살의 최종 책임자 전두환, 법정에서라도 진심 어린 사죄를 듣고 싶은 광주 시민들의 목소리를 계속해서 외면하고 있습니다. 뉴스 큐레이터였습니다. 절기 입동에 찾아온 추위는 주말인 내일부터 점차 누그러지겠습니다. 오늘은 내륙 곳곳이 영하로 내려가고 서울엔 첫 얼음도 관측되며 추웠는데요. 내일 서울 낮 기온은 17도까지 오르면서 예년 수준의 선선한 가을 날씨를 회복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은 맑고 추위도 풀리면서 활동하기 좋겠는데요. 일요일에는 비 소식이 있습니다. 일요일 오후에 서해안을 시작으로 밤에 전국에 비가 오겠습니다. 이번 주말 사이 공기는 깨끗하겠습니다. 내일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에서 보통 단계 보이겠습니다. 오늘에 이어 내일도 아침에는 내륙에 서리가 내리고 물이 어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동안 내륙 지역은 대체로 맑겠고요. 강원 북부 해안 지역은 산발적인 빗방울이 조금씩 떨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높겠지만 춥겠습니다. 서울 기온이 4도, 춘천 1도, 대구 3도가 예상되고요. 낮 기온은 오늘보다 크게 오르면서 예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서울의 한낮 기온이 17도까지 오르겠고 강릉과 대구, 광주가 1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음 주 수능일엔 서울의 기온이 영하 2도까지 떨어지면서 입시 추위가 찾아오겠고
충청과 호남 지역엔 비나 첫눈이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금요일 뉴스큐 마치겠습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